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서원입니다. 이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선생님, 제 책을 가지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네. 좋고 또 제가 책에서 마저 못다 했던 거, 미처 못 봤던 것들이 좀 확장되고 깊어지면서 책을 완전히 새롭게 쓰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 역시 일부의 48쪽에 있는 또 거짓말하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암자에 한 5년 살았거든요, 선생님. 조그마한 암자에. 선생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청평인가 뭐 가평입니다. 가평. 네, 가평 그 북배산에 제가 북배산에 살고 조금 암자에 살았는데 그때 겪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도 머리를 짧게 깎고요.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러 한 번씩 춘천이나 강원도 쪽으로 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그 녹음기를 들고 가방을 들고 차에 타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스님한테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그 무건수행이라고 그러죠. 말씀 안 하시고 그걸 이제 수행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저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춘천의 수녀님들한테 그 3박 4일 워크샵하러 가요. 그럼 뭘 하러 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인간관계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오려고요. 그럼 스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러셨어요. 또 거짓말 하러 가? 이러셨어요. 입에서 나오면 거짓말.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춘천을 가는 내내 계속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또 거짓말 하러 가는구나. 너는 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근데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게 이 기억으로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저장을 불러낼 때는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 누구나 다. 누구나. 이걸 기억해낼 때는 군덕지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이거는 10년 전에 경험한 걸 지금 끄집어내는데 붙어 나오는 거는 1년 전에 경험한 비슷한 경험도 여기에 붙어 나오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맞아요. 저도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할 때마다 뭔가 살이 조금씩 붙고 조금 내용이 달라지고 맥락이 달라지고 이런 걸 스스로 느끼면서 이거 작년에 했던 얘기랑 좀 다르게 하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그 돌아가신 이지관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고 그분이 이제 나오고 같은 그룹에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내가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 뭐냐면 불교에서도 기독교 같은 종말론이 있는가? 기독교에는 종말론이 있잖아. 갑자기 그 말씀하시면 궁금해진대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 불교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암자에 뭐 5년이나 있었더니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 어떤 종말론이 있느냐 물었더니 처음에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설법한 게 있잖아요. 있겠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후세 스님들이 군더더기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처님이 한 소리도 아닌데 자기가 갖다 붙여가지고 부처님이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A라고 말씀하시는데 A-A, 2-A, 3- 계속 붙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군더더기가 본래 부처님이 한 말씀보다 더 많이 붙으면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 사실 군더더기 붙인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이제 생활 경험이 있고 또 그거하고 유사하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그게 또 내가 한 소리처럼 되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님이 또 거짓말하러가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좀 반성하는 성찰 그런 것을 가져서 이 책에 썼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나 왜곡이 있다면 사실 왜곡은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이게 긍정적인 왜곡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왜곡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붙여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기억의 왜곡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정말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자면 그거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사기꾼이 하는 거는 까만 거짓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가끔 부부싸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싸운 적이 없어. 명백한 거짓말인데도 제가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믿어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사기치는 거짓말이 아니고 소망이라. 부모가 안 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 현장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얼마나 저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걸 바라면 아이가 이렇게 말할까 하고 그러니까 상담자는 예를 들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는 상담자가 되질 수가 없어요. 이면의 것.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뒤에 숨어있는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한 거짓말은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더 잘 지냈으면 좋았겠다, 더 잘 지내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이 거짓말이라는 표면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그렇게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것도 내 추론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소호 선생은 딴 생각으로 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면 그 중에 그래도 메인이 뭔가 요거를 알면 그 이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 뭐 이런 분들 한 번씩 만난 적이 있고. 뭘 빼고? 숨 쉬는 거 빼고 다 숨 쉬는 거 빼고 다 우리 남편, 어떤 남편이 우리 아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환자한테 뭐 4인실, 8인실에 있잖아요. 있으면 옆에 환자한테 있지도 않은 사촌 오빠가 군대 장군인데 대개 아들이 그 군대 가려는데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남편이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대 있지도 않은 연대 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게 살아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하고 이 사람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 도대체 이 아내가 거짓말하는 심리가 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들어봤더니 선생님, 제가 그때 해석한 게 좀 어떤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진짜 6남매 중에 막내로 인정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날 거짓말을 한 번 했더니 와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아내는 그때가 처음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그러고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석을 해보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왕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대로 이 얘기해가지고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런 무시하는 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나를 높이든지 과대포장해서 분칠을 하든지 옷을 근사하게 입든지 이렇게 이제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니까 내가 이제 어떤 것도 뭐 있다고 이래 하면 말이지. 와 하고. 그리고 인정이 되니까 이러면 인정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그게 느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면
굉장히 그 잠을 못 자가지고 나한테 온 그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네. 그 오래돼서 1970년대 얘기입니다. 옛날이네요. 네. 네. 그때 군사정부 때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70년대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혁명을 같이 했던 실세들이 네. 그 지금은 두물목이지 그런데 한강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남한강 북한강. 양수인가 거기 둥물머리. 네. 네. 거기 뱃놀이를 갔어. 네. 네. 갔는데 사고가 나서 익사자도 생기고 아이고야. 부상자도 생기고. 예. 그건 그때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사회적 뭐 사건이 지금 이 얘기해도 관계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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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불똥이 어디에 튀었느냐? 그 지역을 담당하는 파출소 소장한테 이게 뭐 이제 경계가 잘못됐다든지 뭐 뒷바라지를 잘못해서 그랬다든지. 우린 꼭 책임자 처벌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을 이렇게 덮어씌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온갖 방법으로 내가 잠을 재우려고 하고 약도 맥시멈을 썼어. 예, 최고치로. 수면제를. 네. 그래도 안 잤다는 거야. 내가 보면 코를 골고 자요. 코를 골고 자는데 자기는 그리고 한 방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다 그래. 당신 코 골고 자더라고 말이지. 예. 그래도 안 잤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잠을 안 잤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네. 워낙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많아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퇴원을 했어요. 네. 나는 치료가 됐는데 네. 자기는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한 3개월 지나서 나를 다시 찾아봤더라고. 네. 근데 얼굴 색도 좋고 뭐 잠을 잘 자는 잠을 아주 푹 자는. 웬일일까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고 어떻게 치료받았냐. 네. 자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래요. 네.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말이지. 네. 기도를 했대요. 응? 너무 답답한 나머지. 네. 하나님, 나한테 잠만 자도록 해주면 평생도록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구나. 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사흘밤을 자고. 어이구야. 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잠을 자도록 해주니까 전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쳤어. 맞죠. 자기는 이제 막 네네. 사골세방 한 개. 아이고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간증을 시키니까 간증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네. 전부 교인들이니까. 예.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헌금당하고 와.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는 그 간증한 내용을 책으로 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사실 그대로야. 사실 그대로 잘 썼어. 썼는데 이제 나한테도 고맙다고 써놓은 게 한 줄 있어. 치료를 잘해줬다고 고맙다는 게 아니라 퇴원할 때 입원비를 탕감시켰어. 나는 정말로 열심히 치료했는데. 그래서 자기처럼 잠이 안 오는 사람한테 이걸 좀 도움이 이 책을. 그래서 내가 다 갈라주고 그래서 잘 지내라고. 근데 한 1년 뒤에 나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분이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책을 주더라고. 내 감정집인데 보정판이에요. 수정. 개정판. 네네. 근데 선생님 옛날에 잠이 오듯이 잠이 안 와요 이러더라고. 또 다시요? 아유 저런. 그래서 내가 딱 첫마디에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은 기도가 못한다. 그래서 이 환자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선생님은 뭘 보고 나한테 기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보정판을 보라. 앞에 나한테 했던 말은 너희 진정한 말인데 처음에 초판. 그 뒤에 붙은 거는
네가 이제 감정을 하면서 들었던 이 얘기 이런 게 덕지 붙어가지고 네. 하얗다기보다는 거짓말이 과시용 거짓말. 과시용 거짓말이 붙은 거다. 아. 그렇게 과시용 거짓말이 붙어가지고 잠이 올 리가 어딨겠냐. 네. 이제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거짓말은 인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그럼 인정받기 위해서 그 또 방법이죠. 이제 네, 거짓말하는 것도. 그런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장애라고 할까요? 성격장애들 또 보면 또 인정과 많은 관련이 있겠어요. 그 여러 다양한 유형의 성격장애들이. 네. 성격장애자들이 이제 그 거짓말하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상상력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경험했던 것도 있지만은 실제 경험한 거에다가 자기 상상을 보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면 산에 갔는데 뱀을 봤다. 네. 이건 사실이거든. 그렇겠죠. 네? 네. 그 다음에는 머리가 3개 달렸더라. 머리가 3개. 이거는 이제 상상이란 말이에요. 3개. 네. 뭐 동화도 읽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머리가 3개 달렸더라.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는 거예요. 뱀 본 거랑 머리 3개인 거랑. 네. 네. 정말로 자기는 3개 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어리니까. 네. 그래서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정신과에서.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 상상력하고 보태지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말이네요. 그렇지. 패톨로지컬 라이가 아니라. 예. 근데 성격장애자는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런 머리가 3개라고 얘기해. 머리가 3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성격은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발달하는데 이 발달을 따라가지 않고 그 어린 시절에 머무는 거예요. 아하. 어느 시기에 고정이 돼버려요. 네네. 성격이 더 발달되지 않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그거는 뭐 상처가 있어도 그렇고 또 자기 성격 때문에 또 고개가 재미있으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3개 있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재미있어 하면 만다부가로 나가가지고 계속 머리가 3개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서 재미를 받거나 혹은 거기서 큰 상처를 받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간단 말이에요. 네. 부산에 가는데 내려가다 보니 대전이 경치가 너무 좋거든. 그럼 거기에 내려가서 주저앉아 살아버리는 거야.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대전에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장애라는 건 발달이 이렇게 돼가야 유형에 따라서 돼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픽스되는 거예요. 대전에 멈췄다. 고정. 그러니까 어릴 때 뱀이 머리가 3개라는 거를 그 나이가 되니까 그걸 더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선생님 성격장애자에게 좀 도움이 되는 치료법은 대전역을 알아낸 뒤에 그 당시에 왜 대전역에 머물렀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그냥 이제 상담이라는 거는 표제적으로 왜 이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 이거 따져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이게 연연됐는가 하는 것을 치료자가 그런 분석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담론에 마음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마음이 뭘까? 마음의 담 너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그거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같이 찾아가지고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가 대전이 너무 좋아서 여기 너무 오래 살다 보니 그렇구나. 난 아직도 대전에 살고 있구나. 그럼 다시 기차 타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을 정신과에서 병식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인사이트라고 그러지. 인사이트. 그게 병식이 생겼다는 말은 그 암자에 5년이 있었다니까. 네. 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깨달았다고. 예, 깨달음이 왔다. 부처님이 뭐 깨달은 게 뭐 크고 깨달았겠지. 예. 그러나 이런 작은 걸 몰랐던 걸 알았다. 이것도 예. 깨닫는 거예요. 네. 저도 또 거짓말 하러 가. 그래서 내가 절에서 제대로 못 살았구나. 잘 살았으면 저런 말을 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스님 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도 이제 어디 가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네. 무엇을 깨달으라고 저 말을 해주는가. 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 그게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선생님. 절에 들어가서 한 석 달 있을 때 뭘 전공하냐고 처음에 스님이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폭력을 전공한다고, 가정폭력을. 그렇게 했더니 석 달 뒤에 아니 거사님 뭘 전공하지? 그래요. 그래서 폭력이요. 그랬더니 폭력을 하지 말라는 걸 전공하는 거예요. 하라는 걸 전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스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근데 뭐 숟가락 놓을 때도 탁 놓고 책 놓을 때도 탁 놓고 말할 때도 툭 하고 하는 거 보고 나는 폭력하라는 걸 전공한 줄 알았지. 그거는 스님이 이제 공부하는 거하고 네.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네. 우리 마음속에는 폭력도 있고 생산적인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전문 용어를 리비도라고 리비도, 네. 삶의 에너지 그렇지. 또 죽음의 에너지. 그러니까 공격적인 이것은 폭력적인 거야. 네. 그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아침 점심 이때구나. 네. 점심 뭐 잤어요? 메밀국수 먹었습니다. 어떻게 잤었어? 꼭꼭 씹어서 먹었어요. 네. 씹는 게 파괴예요. 네. 폭력. 네. 근데 그럼, 폭력으로서 날 살리잖아요. 폭력으로 써가지고 국수를 부셨잖아요. 맞아요. 부셨습니다. 그걸 위로 들어가니까 위에서 생산적으로 점잖게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폭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파괴가 있어야 새로운 생산이 있듯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게 생각하니까. 네. 사람이 사람을 때렸다. 그것만 주로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집이 있으면 집을 부셨다. 그렇죠. 이걸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폭력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응? 건강한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건강한 폭력이라면 그렇죠. 메밀국수 먹은 게 그건 폭력이지. 네. 폭력을 넓게 해석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하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거짓말은 인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격 장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성격 장애가 됐는가 대전역 얘기가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거짓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거거든요. 저는 힘들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두 개 놓고 얘기하는 뜻도 네. 그때 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네. 그 레뷰도 하고 듣는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내가 기억을 해내서 네. 설명을 하자면 원래 썼던 거에다가 보탤 수도 있고 그렇죠. 원래 썼던 걸 잊어버리고 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네요. 항상 이것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스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더 좀 덜 폭력적으로 살려고 좀 비생산적인 것들은 없애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저 막상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이제 부부 캠프를 주말에 자주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다른 가족 살리러 가? 마치 그때 스님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야, 나는 우리 가족 정작 살리는 일은 주말에 안 하고 다른 가족 살리러 가니까 이것도 또 거짓말 하러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어서 이 책에다가 한번 써봤어요, 선생님. 야,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무궁무진한가 봐요. 그럼요. 특히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모밀국수를 씹어 먹어서 위에 넣었더니 이게 삶의 에너지가 됐다. 와, 그래서 삶과 죽음은 늘 내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게 이제 공존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네, 그렇다면 거짓말과 참말도 이게 하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룬다면 그렇죠. 가장 건강한 균형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참 제가 이 책으로 선생님께 묻기를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보전펀드를 우리 써놔야겠다. 그때는 사실이었는데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을 어떻게 재미있게 쓰는가에 따라서 독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이 책을 정말 많이 써서 나중에 한 20-30년 뒤에는 이런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제 소망입니다. 2-3년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의미 부여를 해주시니까 더 앞으로 뵙고 싶은 마음이 가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서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게 뵙겠습니다.